안녕하세요. 제이딕입니다. 7월 11일 화요일 밤 10시 정각이네요. 비트코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채널은 엘리엇 파동을 중심으로 캔들의 패턴과 모양을 살펴서 차트를 분석하고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비트코인은 우리가 계속 매일매일 보고 있죠. 다른 채널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채널은 이제 매일매일 차트들 그리고 지수도 보고 알트들도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불안해하고 아무리 우리가 차트를 보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준과 원칙을 항상 되새기면서 지금의 흐름이 파동상 지금의 위치가 어디에 속하는지 1파인지 2파인지 3파인지 4파인지 ABC 조정인지 요거를 살피기 위해서 이제 계속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세도 살피고 이동평균선, 보조지표, 기본적인 이동 지표들이 있죠. 그래서 이동평균선도 보고 이렇게 이평선도 보고 그 다음에 이 파동도 보고 파동이 이렇게 1, 2, 3, 4, 5 A, B, C 이런 식으로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파동도 보고 이동평균선 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가끔 보는 거 있죠. 일목균형표도 살펴보고 이렇게 해서 지금의 파동이 어디에 대응하는지 한번 보고 지금의 패턴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내가 이거 들고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매도해야 되는지 매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보면서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를 넘어야 된다고 했죠. 요 자리 요 자리를 넘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요 자리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여기 그죠? 요 자리를 넘어야 돼.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요 자리가 있죠. 그래서 요게 단기적으로 봤을 땐 여기 A, B, C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럼 1, 2, 3, 4, 5 이런 식으로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몰라.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주봉의 모양으로 봤을 때 지금의 주봉의 모양이 어떻게 돼 있죠? 지금의 주봉의 모양이 요때 그죠? 이번 주에 쭉 말아 올리면 또 상황은 달라지겠는데 이미 이때 꼭지를 따는 모양이 나와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번 주에 무조건 양봉으로 말아 올려야 돼.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막 들고 있기가 애매한 거예요. 매수하기도 어렵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자리를 양봉 해서 이 종가로 뚫었어야 됐는데 종가로 그래서 어제 설명해 드렸죠. 종가로 돌파한다라는 거는 이 자리를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서 종가로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그쵸? 이렇게 됐으면 이제 우리가 안심하고 기다릴 수 있었겠죠. 얘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얘가 여기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이게 요때 요거를 이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이렇게 세워졌다면은 얘기가 달라지죠. 그죠? 꼭지를 딴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어. 이때처럼. 그죠? 근데 지금은 아직은 이제 애매한 거야. 5선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다릴 수는 있는데 아직은 좀 우리가 좀 애매한 거죠. 지금의 상황이.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조금은 관망하면서 지켜봐야 된다. 이번 주에 여기서 다행히 말아 올리면서 양봉으로 전환하면 이제 긍정적인 모양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 주도 이제 상승을 희망해 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노려보고 있던 매수 타점도 다시 한번 노려보고, 들고 있던 애들, 홀딩하고 있던 애들도 계속 더 들고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크게 보면 항상 차트를 볼 때는 이렇게 크고 작게 봐야 돼요. 추세를 보고 그 다음에 디테일한 걸 보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월봉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자리를 음봉 없이 돌파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올라온 거죠. 근데 여기서 꼭지를 못 따고 내려왔고 다시 얘가 이렇게 말아 올렸어. 그래서 지금 이게 확대형이냐 이제 지금 질문을 그렇게도 하셨던데,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일단 월봉의 모양을 봐야겠죠. 월봉의 모양을 딱 봤을 때 얘가 애매한 거예요. 이번 주에 이게 지금
전월의 고점인 31441, 31,441부를 돌파했어. 그러니까 찍었어. 그러니까 이대로 음봉으로 내려오면 또 이제 불안한 거야. 그죠? 이때는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왜냐면 꼬라박더라도 꼭지를 못 땄기 때문에. 근데 이번 달에 만약에 이렇게 꼭지를 따고 내려와 버리면 음봉 또 3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A, B, C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우리는 또 이제 불안해지는 거지.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7, 8, 9월까지는 이렇게 A, B, C로 꼬라박는 이런 어떤 시나리오를 또 그려볼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좀 불안한 거예요, 이번 달에. 그죠? 그래서 이번 달에는 무조건 양봉으로 이렇게 올라가 주기를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이번 달에는 아직 잘 몰라요. 지금 이게 7월 26일이 이제 FOMC 회의가 있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7월 오늘이 11일이야. 그래서 이미 이때 0.25bp, 그러니까 금리를 0.25bp 더 올린다라는 그런 지금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다시 0.25bp를 올린다라는 게 지금 차트에 반영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때 또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죠. 그래서 지금 막 계속 이제 안 좋은 말들, 매파적인 말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차트 상으로 봤을 때 나스닥도 그렇고 지금 주식 시장이 심상치 않게 지금 계속 오르고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막 꼬라박아야 되는데 안 꼬라박고 계속 올라가. 그러니까 지금 FOMC 회의에서 얘기했던,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그런 말들이 지금 일종의 그게 포워드 가이던스가 지금 안 먹히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시장은 이미 파월이 지난해에도 그랬죠. 인플레이션이 많이 가봐야 5%가 안 되고 한 4% 정도 예상했는데 지금 5%까지 찍고 온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계속 이제 헛발질을 하니까 이거 믿을 수 없다. 이제 이런 좀 불신들이 시장에 좀 만연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건 불신은 불신이고, 근데 지금은 상황을 보면 그렇다고 해서 마냥 시장이 지금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과연 맞느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결국에는 경기는 침체가 이제 오는 징조들이 지금 많이 보이기는 하는데, 그죠? 그렇게는 되는데, 이게 지금 경착륙을 할 것인가, 연착륙을 할 것인가, 이제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경기 침체가 서서히 오다가 이제 올라가는, 다행히 이제 이게 큰 어떤 그 경기 침체가 세게 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주식도 한번 빵 꼬라 박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서서히 조정을 하다가 아니면 옆으로 계속 기는 거지. 옆으로 계속 기기만 해. 이제 짜증나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그러다가 올라가는 모양이 나오면 이제 우리는, 그래도 다행인 거죠. 더 빠지고 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인 건지 아닌 건지 지금 알 수가 없어. 그죠? 지금 딱 차트가 그래요, 지금. 차트가 되게 복잡하게 지금 꼬여가고 있어. 지금 여기 20선이거든요. 월봉상. 20선은 또 꼬라박고 있고, 근데 20선이 얘를 어떻게 했어요? 데드 크로스 했잖아. 그죠? 요거 30선이죠. 그리고 얘는 5선, 10선. 근데 20선은 좀 지금 여기서 다시 이제 골든 크로스 한 거죠. 5선, 10선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 60선 이렇게 가고, 요 120선 가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얘가 이 위로, 얘네들이 단기 이평선들이 이제 이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 그죠? 그렇게 될 때까지 좀 봐야 되는 거고, 월봉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아직은 확실하게 뭐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봉의 모양을 보더라도 지금 좀 애매해, 상황 자체가. 그죠? 그렇게 돼 있고, 여기를 넘을 것인가 아니면 여기까지 넘을 것인가, 요 기로에 서 있는 거고, 만약에 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음봉 3개가 붙으면 요게 ABC가 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럼 이 자리가 B파인 거야. 그죠? 이 자리가 B파일 자리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대로 끝이야? 아니지. 이대로 끝인 게 아니라 ABC 한번 내려오고 쌍바닥 찍고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제대로 가는 거야. 차라리 저는 이렇게 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일봉으로 봤을 때 어떤가도 봐야 되죠. 일봉으로 봤을 때는 사실 크게 뭐 문제는 없어 보여요. 지금 이렇게 보면. 그죠? 지금 우리 금마초님이 이제 질문하셨던데, 이게 다이아몬드 형태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게 다이아몬드 형태라고 제가 이제 핸드폰상으로 봤을 때는 좀 그래 보였는데, 지금은 약간 다이아몬드 형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지금은, 여기서 요렇게, 지금 요 바운더리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양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이렇게 지금, 요렇게 다이아몬드 형태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마른 목골 형태로.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얘가 이제 확실하게 이렇게 딱 솟아 있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제 베스트겠죠. 근데, 요때는 약간 좀 그랬죠. 이렇게 조금 대칭적으로. 이렇게 보면 요때는 딱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약간 좀 비슷하게 볼 수도 있는데, 어찌됐거나, 맥락은 비슷해요. 이게 다이아몬드 형태냐, 뭐, 이렇게 확대형이냐, 뭐, 수렴형이냐, 이런 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의 이 조정 모양이, 무엇을 위한 조정이냐, 상승을 위한 조정이냐, 아니면 이렇게 횡보하다가 꼬라박으려고 하는 거냐, 이제 이런 거를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가 한 번 더, 지금 이렇게 한 번 더 이때처럼 이렇게 수렴을 하고 한 번 더 쏘는, 이렇게 수렴하고 한 번 더 쏘는 요런 모양이 나올 것인가, 이거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지. 지금 몰라요. 이런 거에서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이렇게 한번 쏘고 이렇게 수렴형이 나왔을 때 중요한 게 뭐죠? 여기에 고점, 그러니까 이 만들어진 고점을 뚫고 가느냐, 아니면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느냐, 이 둘 중에 하나로 결정되는 거야. 그러니 지금 상황에서는 애매한 거야. 뭘 할 수가 없어. 지금 상황에서. 그죠? 여기서 지금 해가지고 이렇게 꼬라박으면 매도하고 올라가면은 다행이고, 그럴 수는 없지. 그래서 우리는 원칙과 기준을 놓고 이제 상황을 봐야 돼요. 그러면 다른 것도 한번 봐야겠죠. 기준선하고 일목균형표상 얘는 어떻게 돼 있지? 라는 걸 확인해 볼 필요도 있죠. 그러면 다른 애들을 쭉 지어보고, 다른 애들을 이렇게 지어보고 보면 어때요? 기준선하고 이렇게 보면 요게 기준선이고, 그죠? 요게 전환선이야. 그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설령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 아니, 지금 매도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기준선이 하향 추세를 이렇게 그리고 가야 돼. 기준선이. 이때처럼. 그죠? 이렇게 하향 추세를 그리고 내려가야, 얘가 이제, 지금 일단은 올라가긴 쉽지 않겠다. 지금 당장은. 그죠? 얘가 이렇게 평평하게 가다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제 반대로 올라가고 있어.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기준선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확인하고, 얘가 이렇게 꼬라박을 것이냐 올라갈 것이냐 이걸 놓고 봐야 되는데, 얘는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지금 오히려 지금 상향하고 있잖아.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준선은 26일 동안에 일봉상 26일 동안에 평균을 낸 건데, 어디? 최고점은 여기였죠. 그리고 최저점이 여기야. 그죠? 그래서 26일 동안에 최고점과 최저점을 더해서 2로 나눈 거죠. 그런 건데, 그러면 이제 얘가 26일, 이걸로 봤을 때 지금 시점으로부터 26일이면 언제야? 그죠? 여기잖아. 그죠? 딱 여기잖아. 그죠? 26일이야. 그래서 이제 얘가 서서히 조금 올라오기 시작했죠? 올라오기 시작했어. 올라오기 시작한 이유가 뭐죠? 여기. 왜냐하면 이제 이게 하나 지워질 거거든. 그럼 어떻게 돼? 최저점이 사라진 거야. 얘가 최저점이 돼버리는 거지. 26일 기준선. 그러면은 얘는 점점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수밖에 없지. 그죠? 얘가 또 최저점. 그 다음 되면 얘가 최저점이. 그러면 이만큼 올라올 거예요. 그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얘가,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돼? 단기적으로 쭉 빠져서 얘보다 얘보다 더 낮은 데까지 쭉 빠져야 돼. 그냥 하루 이틀 만에. 그래야 얘가 이렇게 빠질 수 있어. 그죠? 그러면 얘가 조금씩 서서히 빠지겠지, 기준선이.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기준선이 지금 내려갈 마음이 없어. 지금 상황에서. 그죠? 26일이 지나야 돼. 26일이 지나고 나서, 그러면은 이제 그때 가면 달라지겠지.
26일이 지났어. 그럼 지금 최저점이 여기고, 그죠? 최고점은 여기야. 요렇게 된 상황에서는 이제 얘가 내려갈 수 있겠지, 하향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얘가 막 올라가 또, 그죠? 이렇게 올라가 버려. 그럼 최저점이 여기가 되고 최고점은 또 여기가 될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그럼 26일 동안에 또 평균을 내보면 얘보다 더 여기서 꼬라박거나 또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 거지.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기준선은 지금 옆으로 기거나 아니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봐야 돼? 지금은 매도할 수가 없어. 그냥 홀딩 해야 돼, 지금 상황에서. 그죠? 이렇게 꼬라박더라도 그냥 버틸 수 있는 거지. 비트코인은 그래요, 지금 상황에. 근데 이제 요거 있죠, 여기. 이게 지금 52일, 52일이죠? 이게 후행 스팬이 이렇게 여기를 캔들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하면 일단은 별로 안 좋은 시그널이라고 했죠? 이제 그럼 며칠 안 남았어, 캔들 만나는 게. 그래서 얘가 캔들을 만나고 다시 캔들을 지지해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상승으로 전환하는 거고, 다시. 그죠? 이렇게 조정받다가 상승으로 전환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또 꼬라박는 거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는 거야. 그래서 야, 네가 하는 말은 나도 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더라도 어쩔 수가 없어. 그죠? 여기를 깨는지 아니면 여기를 돌파하는지 둘 중에 하나를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계속 하루하루 매일매일 매매를 하려고 하면 안 돼. 그죠? 타이밍을 봐야 돼, 지금 상황에서. 어차피 이때도 타이밍을 이렇게 기다렸다가 이 언덕을 돌파할 때 들어가면 그때 들어가면 돼요. 뭐 여기 올라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다시 꼬라박는다고 이렇게? 그래도 다시 올라왔잖아. 그죠? 아니, 그러니까 원칙대로 해야 돼.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이렇게 꼬라박는 동안에 알트코인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냥 계속 꼬라박기만 했을까? 아니에요. 나름대로 등락을 계속 했어.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올라오면 또 갑자기 확 올라오죠. 그래서 그런 걸 반복하니까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 그죠? 그래서 네 말 듣고 또 야, 여기 돌파할 때 들어갔는데 얘처럼 요만큼 올라가고 이렇게 꼬라박으면 어떡해? 이제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쩔 수 없어. 그죠? 이게 A, B, C일 수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또 돌파하는지도 봐야 돼.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돌파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선호하는 그런 모양이 나오는지, 그런 거를 다 이렇게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매일매일 제가 같이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함부로 그냥 마구잡이로 할 수는 없다.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미너스 어때요? 도미너스도 지금 옆으로 기고 있죠? 여기 넘어야 되고, 그죠? 여기가 지금 종가로 51%야. 비트코인이 지금 51%, 거의, 그러니까, 도미너스가 50%를 지금 점유하고 있어. 비트가 전체 시총에서, 반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만큼 지금 장이 어때요? 별로 좋은 게 아니야. 알트들은 지금 별로 좋은 게 아니야. 비트가 반을 차지하고 있어. 그죠? 이게 지금 포션이 더 늘어날 그런 지금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요거는 더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저는 더 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올라가서 어느 정도 이제 장이 좋아지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야 이제 알트코인들도 그때 이제 막 가는 어떤 모양이 나올 수 있을 것이므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나스닥도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나스닥도 뭐 여기 찍고 내려온 거잖아. 그죠? 여기 찍고 내려왔어. 그래서 아직은 괜찮죠. 아직은 괜찮아요. 예, 지금 뭐 5선 지키고 있고, 얘가 지금 옆으로 길 수도 있어요. 옆으로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기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최악의 경우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했죠. 얘가 꼭지 따고 내려오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버틸 수 있지. 왜냐면 이제 얘는 여기를 돌파하다가 돌파 못하고 다음에 가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스닥은 뭐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좀 나스닥도 지금
정고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약간 좀 눈치 보고 여기에서 좀 눌리고 있는 그죠? 여기 얼마죠? 여기 15,265포인트 여기를 지금 돌파하기 전에 좀 이렇게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국면이다. 요런 정도로만 이해하고 계셔도 되겠습니다. 이거 아직 꼭지는 못 땄어. 그죠? 꼭지는 못 딴 상황이에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코스피. 뭐 코스피는 우리 계속 얘기는 했었잖아. 그죠? 여기 꼭지 따고 내려왔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된다. 이제 요런 얘기를 했었던 거고, 여기 꼭지 땄잖아. 그죠? 여기 꼭지 따고 이렇게 음봉 2개. 그죠? 음봉 3개까지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아직 몰라. 얘도. 그래서 기다려야 되고, 얘는 지금 이렇게 지금 모양새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잖아. 여기를 넘어야 돼. 그죠? 여기를 제대로 넘어서야 돼. 그래서 여기서 넘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를 못 넘고 있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 2, 3 해서 3봉 모양이잖아.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디까지? 이 자리까지 내려올 수도 있겠지.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를 찍고 가느냐 아니면 여기까지 찍고 여기 240선 있는 여기까지 내려오느냐 요걸 봐야겠죠. 그래서 코스피는 계속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각각의 종목 장세, 뭐 항공주, 그 다음에 뭐 조선주, 요런 정도 애들, 그 다음에 뭐 배터리 관련된 주, 뭐 요런 애들이 지금 계속 지금 좀 강세인데 전반적으로 또 봐야겠죠. 근데 지금 코스피 모양을 보세요. 얘 지금 이렇게 이 각도로 지금 얘가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이 각도로 올라가는데 그러면 좀 완만하잖아. 그죠? 여기도 돌파했어. 여기도 돌파했어. 그리고 꼭지 따고 내려왔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조정받고 다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는 좀 이런 상황이다. 지금 상황을 그래서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 야 가자 외치면서 지금 막 강세다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 그죠? 좀 조정 국면에 접어들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면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머지 이제 그 종목들을 종목대로 어떤 모양이 나오는 애들을 보면서 매수와 매도를 잘 하시면 되겠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년물 채권 10년물 채권도 다시 이제 여기 돌파하러 가는 거죠. 4.089 그 다음에 여기 4.094 그렇죠. 여기 이제 지금 아직 꼭지는 못 탔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얘도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서 요 자리를 눌렸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채권은 계속 지금 여기 4%대 4%대 가깝게 지금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좀 심상치 않아요. 지금 이게 채권이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봐야겠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렇게 요 자리죠. 일봉상은 요 자리, 그죠? 요 자리 돌파 못하고 이제 눌렸다가 다시 가는 그런 지금 상황에서는 좀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10년물 채권은 요렇고 그 다음에 2년물 채권도 뭐 좀 마찬가지죠. 2년물 채권도 지금 그렇죠. 전고 2년물 채권은 전고를 한번 찍고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각도가 내려온 각도에 비해서 올라가는 각도가 좀 만만하죠. 그러니까 여기를 제대로 돌파해야 돼. 양봉 이렇게 해서 올라가야 돼. 어찌됐거나 근데 얘가 지금 이때 5%까지 다시 한번 이제 올라온 거잖아요. 거의 5%죠. 거의 얘가 최고점이 5.118 그죠? 전고를 돌파했어. 전고보다 더 높은 데를 찍고 지금 조정이니까 얘도 한번 이제 제대로 한번 5%를 넘어설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서 지금 매크로적인 어떤 이런 시황을 잘 살피셔야 돼요. 채권의 수익률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고 요거 아시죠? 채권 가격은 그럼 당연히 떨어지는 거고 그죠?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는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이 올라가면 금리는 연동해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금리가 올라가면 기업들은
뭐 대출도 좀 줄이고 투자도 줄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상환을 해야 되는 막 그런 압박을 당하는 그런 기업들은 도산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경기 침체도 오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심지어 장단기 금리차도 역전이 됐어. 그럼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다라는 거는 그죠? 경기 침체를 알리는 되게 강력한 시그널이 되는데 지금 뭐 근데 또 가만히 보면 주식들은 뭐 이게 좀 막 그냥 막 정고를 찍고 가고 있고 뭐 역대급 시총 막 나오고 엔비디아 뭐 이런 애들 그다음에 뭐 애플도 그렇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계속 얘기했죠. 국제 정세에 지금 되게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게 중국인데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죠. 코로나 팬데믹을 이제 끝내고 엔데믹이 되는 상황에서 리오픈을 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그럼 과연 이제 고용 지수도 고용 지표도 나쁘지는 않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경기나 어떤 금융의 사이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도 이제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이런 것도 살펴야 되잖아. 그런 것들에 의해서 시장이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뭐 하나만 탁 보고 그냥 야 가자 뭐야 큰일 났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보시고 지금 달러도 지금 달러 인덱스도 지금 계속 옆으로 기고 있잖아. 그죠? 계속 기는 중이에요. 그래서 얘가 간다,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지금 딱 장담할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 달러가 지금 다시 또 옆으로 기면서 내려왔죠. 그러면, 요게, 투자 시장하고 어떤 역의 관계에 보통 있죠. 그런 것도 살피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환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환율도 지금 241선은 못 뚫어. 지금 계속 못 뚫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려왔어. 여기 한번 내려오면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한번 이렇게 내려오면 240선 뚫고 내려오면 이거 돌파해서 그냥 올라가기가 한 방에 V자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기가 쉽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잖아. 이렇게 뚫고 내려왔는데 이거 한 방에 이렇게 가기가 쉽지 않아. 다시 꼬라박은 거죠. 이렇게 됐으니까 환율도 지금 보면은 얼마죠? 지금 환율이 종가로 1293원 여기까지 지금 되어 있는데 뭐 이것도 한번 잘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의 어떤 매크로적인 상황은 경기 침체가 아니냐 맞냐 아니냐 뭐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꺾일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 방향을 지금 확실하게 정해지고 잡은 게 아닌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되게 옆으로 계속 기면서 되게 그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그 다음에 변수가 계속 이렇게 있다. 뭐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다. 그런 걸 알고 여러분들이 지금의 시장을 바라봐야 돼. 그럼 뭐예요?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중립적인 상황이에요. 아직 지금은 변동성이 큰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옆으로만 계속 기면서 실적 장세로 각 뭐 개별 종목별대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지금을 함부로 속단해서 방향이 정해졌다, 아래로 정해졌다, 위로 정해졌다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야?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얘도 정고를 넘느냐 안 넘느냐. 나스닥도 코스피도 비트코인도 정고를 넘느냐 아니면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당분간의 어떤 그런 변동성이 이제 좀 좌지우지 될 수도 있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유가 같은 경우도 유가도 옆으로 그냥 계속 옆으로 기고 있는 중이에요. 특별한 어떤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그래서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매크로적인 어떤 시황은 주요 지수들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